부산의 작은 장례식장에는 국화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빈소 앞에 놓인 영정 속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한은주의 마음은 얼어붙은 채였다. 6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큰 상실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두 번째였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제자들, 동료 교사들, 이웃들, 모두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지만 은주의 귀엔 잘 들리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을 뿐이었다. 선생님, 마음 단단히 드세요. 막내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골만 실룩거릴 뿐이었다. 이런 자신이 한심했다. 평생 아이들 앞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던 교사였건만 이제는 위로받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오후 3시경이었다. 조문객의 발길이 잠시 뜸해진 사이 은주는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멍하니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걸음이었다. 고개를 돌린 은주의 눈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보통이고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검정 정장, 그리고 그 눈빛.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깊고 침착하면서도 어딘지 슬픔을 머금고 있는 그 눈빛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영정 앞으로 걸어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도 있는 동작이었지만 어딘지 무거운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아. 은주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딸 미영이가 친구들과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실종된 그날. 경찰과 해경이 수색을 포기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 민간 탐사팀의 책임자 박현수. 설마. 하지만 박현수는 딸을 찾지 못한 채 몇 년 후 등산 중 추락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남자는 당시의 박현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같은 체격, 같은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슬픈 눈빛까지. 남자가 절을 마치고 일어섰다. 잠시 영정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은주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은주를 알아보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는 순간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마저 박현수와 닮아 있었다. 은주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한복 저고리를 꽉 붙잡았다. 저 실례지만. 은주가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은주는 일어서서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20년 전의 기억과 현실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박현수는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방금 전 마주친 그 눈빛은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을 위로해주던 그 따뜻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입구 쪽을 바라보니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오직 국화향만이 빈소에 가득했고 남편의 영정만이 조용히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과거의 기억까지 되살아나다니.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박현수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착각을 하는 걸까? 창밖으로는 부산의 겨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러갔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낼 수는 없었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떨림이 배어 있었죠. 혹시 박현수 씨 아시나요? 남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은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본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박도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양개발회사 대표죠. 고인과는 사업적으로만 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다시 몸을 돌리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의 시선이 그의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그 흉터의 모양. 20년 전 딸을 찾기 위해 바위투성이 해안가를 헤매다 다쳤던 박현수의 그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숨이 막힐 듯 했죠. 도윤, 은주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혼란과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과 지금 눈앞의 현실이 서로 충돌하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정말 박현수인 건가? 하지만 어떻게? 장례가 끝난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나서도 은주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어지러웠죠. 그 남자 박도윤이라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빛, 목덜미의 흉터, 모든 것이 20년 전 기억 속의 박현수와 일치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은주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해양개발회사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버스에서 내려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외관. 마치 접근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은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의문을 이제는 풀어야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웅장한 분수까지 평생 교사로 살아온 은주에게는 너무나 낯선 세계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에 닿을 때마다 쫄깍 쫄깍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치 침입자라고 알리는 것 같았죠. 리셉션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지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박도윤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일로 급히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가세요.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은주의 심장은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15층, 17층, 19층, 그리고 마침내 띵동 2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정숙한 분위기. 이쪽으로 오세요. 중년의 비서가 은주를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박도윤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는 박도윤의 모습, 장례식장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욱 냉정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감정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은주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박도윤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해운대 앞바다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실종됐습니다. 미영이, 제 딸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그때 구조 책임자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박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의 시선이 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왼손 약지에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의 모양, 새겨진 문양,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미영이가 20살 생일을 맞았을 때 은주가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그 반지, 작은 하트 모양의 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바로 그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 반지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반지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박도윤이 재빨리 손을 책상 아래로 숨겼습니다. 할 말씀이 극에 달하면 이만 가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 반지, 미영이에게 선물했던 그 반지가 왜 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걸까요? 20년 전 딸과 함께 사라진 그 반지가 지금 박도윤의 손에. 은주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박현수, 당신이 정말 박현수라면 그 반지는 대체 어떻게?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은주의 마음은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그 반지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영이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 어떻게 그가 그 반지를.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그 상자를. 상자 안에는 딸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낡은 신문 기사들, 실종 대학생, 수색 나흘째, 민간 구조대까지 합류.
20년 전 신문에 누런지면 거기에 흐릿하게 인쇄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바다를 수색하는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박현수, 아니, 박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다시 해양개발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서 말이죠. 또 오셨군요. 박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기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 실종 당시 구조대의 사진입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옆모습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숨기십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인 척 사십니까? 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릴 뿐이었습니다. 박현수, 그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 따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은주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이는 살아 있습니다. 박도윤, 아니, 박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 동안 감춰온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미영이를 찾았을 때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은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바다에는 미영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이 불법 폐기물들이 바다 밑에 잠들어 있었어요. 독성 화학물질들, 수십 년간 몰래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영이는 그것들에 노출됐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박현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기업에서 협박해왔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미영이뿐만 아니라 당신도 저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이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박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현수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박도윤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반지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쥐어준 겁니다. 아빠를 찾으면 이걸 보여달라고. 의식을 잃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은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는 지금 어디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박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은주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미영이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은주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20년,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현수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 기업도 몰락했고 이제는 안전해요.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영이의 연락처입니다. 그리고 주소도.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20년, 20년 만에 딸의 소식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절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 겁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따뜻한 정적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은주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충격,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딸이 살아있다는 놀라움, 분노, 왜 이제서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야 했는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희망, 다시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눈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졌습니다. 20년을 지옥같이 살았는데 박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위로의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당연히 화나실 만해요.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며 사는 게. 박현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를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짓으로 살아도 좋아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도윤으로든 다른 누구로든 그렇게 사셔도 좋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 하나, 은주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제 딸만 보여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미영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박현수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마침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인가요? 네. 가끔 꿈에서 한국 여자를 본다고 해요. 자신을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에 은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박현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삶도 끝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20년 동안 어머니와 떨어뜨려 놓았다는 걸. 박현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다시 위험해질 수도. 그럼 어떻게. 조용히 비밀리에 만나게 해드릴게요. 미영이에게는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박현수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미영이가 한국에 옵니다. 출장으로.
토론토 본사에서 부산 지점 개설건으로 정말, 정말인가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운대, 실종됐던 바로 그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우연히 마주치도록 할게요. 그 아이는 절 알아볼까요? 기억은 잃었지만 박현수가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사무실을 나서며 은주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박현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비밀을 안고 살아온 그 남자,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사람, 원망할 수도 고마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이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은주는 창밖의 부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딸을 앗아간 그 바다. 하지만 이제는 딸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줄 바다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상실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은주는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상실의 장례식은 다시 시작될 재회의 전주곡이었다는 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시간도 기억도 심지어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버스 정류장에서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미영이를 찾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바람이 은주의 뺨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미영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년 기다릴 수 있었으니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이제껏 살아온 60년보다도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